안녕하세요. 예산론 오늘 계속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205쪽입니다. 205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예산 집행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월 1일과 더불어 수입을 얻고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말합니다. 자, 이 예산 집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이제 끝났어요. 국회의 일은 끝나서 실제로 행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쓸지, 계획된 대로 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자, 207쪽입니다. 207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 행정부는, 각 정부 부처는 입법부, 국회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행정 이념에서는 합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법성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자, 이때 예산의 범위는 당연하죠. 총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별, 우리가 저번에 계획 예산 제도를 배웠습니다. 자, 조직별, 소관별 예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요. 자, 조직별. 자, 지출 대상별, 가장 요새 뜨는 대상이 이제 청년이죠. 자, 청년.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만 제가 보기엔 1인 가구에 대한 지출 대상이 생겨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한도를 준수해야 된다. 어디에는 어떻게 쓰고 여기에는 이것만 써야 된다는 거, 이런 의미들 다 이미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208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려면 우선 국회의 의결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안 된다. 여기에는 뭐하고 저기에는 뭐하고 이게 너무 구체적이면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나눠질 이유가 없죠. 차라리 국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 한도 그리고 개별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유연성, 재량이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재정적 한계를 수정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을 행정부에 부여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는 대략적인 거, 대강을 정한 다음에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일종의 신축성인데, 그렇다고 행정부가 아무렇게나 구체적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는 절차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국회에서 정해진 의결된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이라고 각 부처에서 돈을 받는 거죠. 자, 그럴 때 213쪽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익숙한 조기 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213쪽입니다. 자, 조기 배정은 경기 회복 등 경제정책의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을 빨리 집행하고자 할 때 연간 정기 배정 계획 자체를 앞당겨서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조기 배정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재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봤을 때 작년이요. 2020년이요. 자, 이거는 외환위기 때, 옛날에 IMF 때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IMF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조기 배정의 의미가 크게 없었어요. 예산을 앞으로 당겨서 집행을 하나 뒤에서 하나 국가 전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 조기 배정의 개념에서는 좀 다른 얘기고요. 제가 볼 땐 작년이에요. 작년에가 가장 조기 배정이 빨리 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배웠겠지만 추가 경정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었던 건데, 자, 이렇게 조기 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점은 일단 급한 불을 끌 수가 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돈을 쓸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요. 또는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미 돈 써버렸잖아요. 앞에서 당겨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배정은
어찌 보면 이거는 결정하는 사람, 예산 집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고, 예측을 이거는 오차가 크게 나면 안 되는 예측에 속합니다. 만약에 이걸 정말 하고 싶으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되고 싶으실 거니까 216쪽에 정원과 봉급의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기관의 정원, 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예상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인건비는 딱 책정이 되면은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과 봉급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원을 늘리기도 뭐하고, 그리고 급여를 늘리는 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원과 봉급의 통제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거나 뭐 공공기관 직원이 되시면 이 봉급 보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안 꺼내실 거예요. 이게 보수에 대해서 뭐 함부로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수를 늘려달라는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급, 좀 잘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성과급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뭐 제도적인 혜택들, 자, 뭐 휴가라든가 뭐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뭐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맞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하죠. 왜냐면 기업은 월급을 무조건 줘야 되는 또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종업원 또는 사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또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은 뭐 사업을 집행하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는 다 이미 아는 얘기라고 보고요. 이 정원과 봉급 통제까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는요, 또. 그런데 뭐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얘기를 뭐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굳이 얘기하자면 뭐 국가장학금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그런 국가장학금이라든가 근로장학생들이 받는 돈 같은 경우도 일종의 국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봐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까지 하고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